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강력한 권유와 또 정재용 회장의 이제 결단으로 대한민국 조선 산업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대한민국의 조선 하면 진짜 두말하면 입 아프죠. 저는 그 세계 수주 1위 가장 1위. 많이 들었던 게 이 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양국에서 1위 이러면 그래 막 응원하기도 하고 TV 1위 그러면 야 우리 TV가 전 세계 1위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조선 1위 하면 배를 딱히 타본 적도 느낌이 나오죠. 조선하면 사실 그게 우리 삶과 좀 동떨어져 보이잖아요. 좀 우리가 공감이 생필품으로 쓰는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유람선 같은 거를 탈 일은 있을지언정 정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유저선이라든지 뭐 LNG선 요즘 잘 나가 이런 거 탈 일은 우리 인구의 99.99%는 아무도 없으니까. 하물며 맞아요. 배를 짓는 조선소에 가본 분들도 많이 없는데 한번 가보시죠. 저는 몇 번 가봤는데요. 저도 가봤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와 크다 이렇게 왜 뉴스에서 보면 그냥 크다 그랬는데 정말 실제로 가면 입이 안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죠. 거인국에 와 있는 완전히 거예요. 맞아. 압도당하세요. 네. 그 정도로 큰데 그 조선 산업이라는 게 우리 자동차를 만들어서 실어 나르는 것도 배고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까 유조선 없으면 우리 지금 그러네요. 수입 겨울을 어떻게 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는 또 삼면이 바다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들고 나는 화물의 운송은 거의 99몇 %는 이 배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선 산업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이런 경제의 규모 또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없이 네. 굉장히 밀접한 산업이죠. 그러니까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배 안 오면은 오늘 운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렇죠. 산업이 조선인 조선업이요. 거예요. 그렇죠. 이 조선은 되게 중요한 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조선공사라는 거를 50년 1월에 만듭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배를 만들고 해군을 건설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공군하고 해군 만드는 거를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게 배나 비행기를 주면 이거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네. 주로 했던 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활약하다가 퇴역한 배들을 사가져 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대한조선공사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만들고 6개월 만에 한국전쟁이 발생하네요. 생각해보면 열받는 게 배 주고 비행기 주면 북으로 올라갈까봐 안 줘라고 해서 못 받았는데 북에서 내려왔잖아요. 그거 줬으면 우리 그거 잘 막았을 텐데. 1970년대 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우리 조선은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조선소 빅3가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다 우리나라죠. 네, 뭐 수주율 막 60% 놓고 뭐 그러니까요. 이런 나라잖아요, 지금. 저는 진짜 이 내용을 네. 보면서 네. 조선 후기에 그 박지원, 박재가 실학자들 있잖아요. 네. 그들의 소망이 뭐냐면 조선이 제발 선박을 활용한 게 꿈이었는데 그분들의 꿈이 드디어 지금 이루어진 걸 보면 너무 자랑스러워요. 처음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조선 산업을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데 이제 기업들은 좀 약간 지금 다 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안 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었나 보죠. 기업인들 사이에서. 저희가 배웠잖아요. 자동차 돈 될 것 같으니까 네. 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기도 들어왔지. 하고 기관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철소가 필요하다. 임자가 맡아서 해. 네. 명령을 해버리고. 근데 이거 조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돈도 안 되고 이거 국가 사업으로도 진행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도준아 돈이 되나? 돈이 됩니까? 그렇지. 조선은 단순히 철판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엔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핵심 기술들이 이 안에 다 집어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건데. 사줘야지. 그렇지. 이거 내수용이 아니잖아요. 수출해야 되는데. 조선은 사실 대표적인 수주 산업이거든요. 네. 물량을 수주하면 공사에 들어가서 납기를 맞춰서 납품을 하면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주와 납품까지 적어도 2,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 정도로 큰 산업인데 조선하면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인식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핵심 기술, 설계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고부가가치고 또 이게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기술자들이 전무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환경에서 현대가 조선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부의 고위 관료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현대가 조선업으로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근데 한마디로 절대 안 되는 안 된다. 대통령이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제가 말씀드린 이거 사업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배를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때문에 그게. 이거는 뭐 철강이라든지 고속도로 놓는 거하고는 네.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그렇죠. 접근했던 게 그때 맞아요. 당시의 환경이에요. 근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 직후부터 배를 만들고 싶었어요. 1962년에 대한조선공사법이라는 거를 통과를 시킵니다. 대한조선공사를 공기업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선박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일본에다가 222만 불의 차관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난관에 부닥치게 됐어요. 하나는 정부 내에서 다양한 부처들이 차관 들어오는데 정부가 보증 서야 돼 말아야 돼 이걸 하면서 시간이 거의 3, 4년이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림이 보입니다. 책임지기 네. 싫은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차관을 일본에다 하니까 일본 쪽에서 기술도 같이 줘야 되는데 일본 쪽에서 별로 주고 싶지가 그럼 않아요. 당연하죠. 이걸 왜? 네. 그러다 보니까 68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68년부터 부실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청와대에다 부실 기업 정리반을 설치를 했거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한조선공사가 대표적인 부실 기업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런 조선 사업을 공기업으로 했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거는 민간 기업들이 주도를 하면서 정부가 어떤 혜택을 주는 방식에 이 방식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게 이제 정부 쪽에서 스스로 깨닫기 시작한 게 70년을 전후한 시기예요. 정점장도 맨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에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조선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건 명을 거는 도박이다. 이거는 어렵다라고 스스로도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직접 따로 불러가지고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정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도 눈빛이 무서우니까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조선은 수주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 3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돈을 잔뜩 들이부어가지고 넣었는데 배 제대로 안 나와. 안 팔려. 그러면 현대 망하는 거잖아요. 망한 거죠. 그러기도 하거니와 정주영 회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가들은 사실은 강제로 안 합니다. 어느 정도의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지 않으면은 어떤 사업가가 그 정부가 시킨다고 뭐 도산의 길로 가겠어요. 그런데 최고 권력자와의 면담에서는 네. 항상 죽겠습니다. 좀 앓는 소리를 하는구나. 네. 그만큼 도와주셔야 된다. 그 소장님 말씀 중에 저는 또 웃겼던 게 왜 매번 이렇게 무슨 큰 사업을 벌일 때마다 내 손을 장을 지지겠다. 너희들 맞아, 잘 되나 맞아, 봐라. 맞아. 왜 그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나요? 근데 이거 만들어낸 스토리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무도 날 믿지 않았다. 하지만 네. 내가 해냈다. 신화 창조의 이미지를 아니, 더 근데 크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조선 사업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신화 창조보다 저는 넘어서는 뭔가가 넘어서는 있는 것 거다. 같아요. 이게 노동 집약적이면서 기술 집약적이고 그렇죠. 자본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이 당시에 미국의 카이저라는 회사를 좀 벤치마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처음에 건설업 이런 걸 하다 조선업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현대가 지금 건설업, 그러니까. 뭐 그렇죠. 고속도로도 짓고 막 이랬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도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고위 관료가 장을 지진다. 이거 너무 좋은 조건이죠. 장을 지진다는데 너 한번 손에 장 좀 지져봐라. 혼자 생기나? 벌써 그럼 정정 회장 무슨 거예요? 너 됐을 때 장 지지는 거 그걸로다가 딜을 또 하나 해야지. 이 생각을. 포니 때도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나중에 머쓱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주영 회장 입장에서는 뭐 육상에서 뚝딱뚝딱 건설을 워낙 잘했으니까 이거 배 만드는 것도 그냥 하면 되겠구나. 좀 네. 나름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가에서도 뭐 지원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이 기회에 내가 한번 이제 도약 한번 해보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네요.